자, 저희가 이제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리플라이 JS에서 페이지네이션을 이제 어디다가 둘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서버 한번 돌리시고요. 서버를 돌려라. 스타트해서 돌렸습니다. 자, 이제 서버 토를 잘 돌아가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한 개 여시고, 로컬호스트 보드의 리스트.2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댓글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네이션을 한 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저희는 푸터에다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푸터. 되시겠죠? 푸터에다 만들자. 그러면 이제 reply.js의 푸터를 찾아가셔야 되죠. 여기 푸터라고 찾아가는데 여기 푸터, 모델 푸터가 아니라 그 카드의 푸터입니다. 카드의 푸터. 수동 삭제 위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이칭은 하신 다음에 푸터 이렇게 돼 있죠. 그 브라우저에서 대서문자 가지고 저희가 찾아서 쓰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위치를 잡으실 때 위치 여기 어디 있지 이런 걸 잡으셨을 때 이렇게 글자 같은 걸로 잡아서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F 찾기 쓰시고 찾기에다가 이렇게 아까 복사한 거를 집어넣으시고 케이스 센시티브 대소문자 구별하겠다. 그 다음 파인드 찾으시면 이제 쉽게 찾아지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위치 찾을 때 이제 특별한 글자가 있으면 쉽고요. 글자가 없으면 좀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코드들을 찾기는 좀 쉽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글자들 찾는 것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이제 그 저희가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푸터는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거 쓰는데 이걸 쓰시려면 태그라는 게 붙여야 된다. 태그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써주시고요. 태그 라이브러리 lib 프리픽스는 페이지네이션 그래서 페이지 nav 정도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pen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태그를 앞에다 뭘로 붙일 것인가를 결정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URI가 아니라 태그 dir 있습니다. 태그 dir.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웹-rf 밑에 태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그스 안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 태그를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한 개는 이제 페이지 내비게이션 태그고요. 한 개는 리플라이 페이지 내비게이션 태그입니다. 아시겠죠? 태그 소스는 더블 클릭하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것은 붓스트랩 4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붓스트랩 3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 오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면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태그스 해가지고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태그스 안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저희가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고 이제 이게 자바입니다 라고 쓰시고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이 파일명으로 페이지 nav 이 파일명으로 이제 불러가는 거라서 아시겠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땡땡 다음에 저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트리뷰트 설정하시고 나머지는 다 아시니까 요거는 뭐 태그를 여기 보시면 태그인데 여기가 자바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요게 지금 태그로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필요한 JSTL이라든지 이런 거 태그 선언할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사용하시고 됐죠. 그 어트리뷰트가 속성으로 전달받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선언하시고 얘가 리퀴어드다 아니다 이런 것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그 어트리뷰트 받은 걸 이용해서 전부 다 짜시면 되는 거죠. 요거 제가 짜놓은 거라서 제가 짜가지고 집어넣어서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디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하려고 이제 짜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 해당되는 요거 리플라이 페이지 내비게이션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짜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밑에 저희가 푸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다가 꺽쇠 표시 쓰시면요. 저희가 이제 페이지 내비게이션, 페이지 nav 중에서 리플라이 페이지 내비게이션. URL은 지금 돌아와야 될 URL은 view.do입니다. view.do. URL에 해당되는 것은 근데 이제 UR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돌아올 때에 저희가
그 돌아와서 사용할 때에 그냥 URL에 앵커 태그나 뭐 이런 거 쓰시면서 같은 위치, 지금 뷰.2를 가지고 계시는데 페이지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요. 리플라이 뭐 처리하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게시판 글보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게시판 글보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글보기로 가야 되는 URL.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스트 URL이라고 써 있지만 이게 페이지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처리해야 될 내용에 해당되는 이제 URI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뷰.2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뷰.2. 되시겠죠? 이게 우리가 맨날 페이지네이션 할 때는 리스트에다가 페이지네이션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글부 게시판 글부 리스트.2로 계속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해야 될 URL은 URI에 해당되는 것은 뷰.2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넣으시는 거는 저희가 $달러 이제 중괄호 열고 저희 이제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자. 그러면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여기 슬래시 맨 끝에 슬래시를 해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없으시고 슬래시에서 이제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URI와 여기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URI와 페이지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한다. 됐죠? 기본적으로. 들어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저장을 해놨어야 저희가 이제 갖다 쓸 수 있는데 컨트롤러에서 저장을 했는지 확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써놓고 선생님이 소스 지정을 해서 쳤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기 뭐가 필요하지? 얘가 필요하구나. 얘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얘를 가져다가 쓰는구나.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 있지? 이 지금 뷰.2에 있는 거죠. 뷰.2에 있어서 그 보드 컨트롤러에 가보시면 보드입니다. 보드 슬래시 보드 뷰.2 이겁니다. 아시겠죠? 뷰.2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를 뿌리는 거죠. 뿌렸는데 이것 때문에 뭘 만들었냐면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예요. 댓글 처리를 위한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됐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그 리플라이 리스트 데이터를 꺼집어 오면서 데이터가 오면서 얘는 담아놨어요. 근데 뭘 안 담아놨어요? 얘를 안 담아놓은 거죠. 얘는 안 담아놨어요. 이해되시겠죠? 얘도 담아 놓으셔야 돼요. 담아놔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담아 놓은 것도 필요하지만 가져온 댓글 데이터 담기 리퀘스트에 담습니다. 리퀘스트 예 담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리퀘스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다가는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 하시고요. 셋 어트리뷰트 한 개 해주세요. 여기다가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이름은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겠죠. 안 변하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객체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댓글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객체 담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JSP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ply.jsp에서 이렇게 푸터 대신에 이렇게 쓴다는 거죠. 돌아와야 될 URL은 뷰.2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아까 담아놨던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되시겠죠? 이때 이제 여기 블랭크,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블랭크 쓰시면 안 되세요. 블랭크 쓰시면 스트링으로 변해서요. 얘네들이 뭔가 타입 자체가 변해서 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아닌 걸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한 칸 띄어놨는데 이게 띈 건지 안 띈 건지 잘 알 수도 없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무조건 저희가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새로 고침 한번 해보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이제 데이터는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붙으니까 1 이렇게 나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이제 댓글이 여기 많지 않아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댓글에 해당되는 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그거 전부 다 사라졌죠? 지금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 있는 고친 거 부트스트랩 4로 고친 거를 보면서 이걸 참조해서 그대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페이지.점 태그랑 비슷합니다. 자, 이제 안 나오는 거 이제 나오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태그스 아래 보면 페이지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위에 겁니다. 위에 거. 리플라이 페이지 내비게이션, 위에 거 밑에 있는 리플라이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보고 계시고요.
이걸 이제 사용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 타입이 있어요. 타입. 페이지 오브젝트 얘는 네임이 테이블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이지만 그 변수 이름이 페이지 오브젝트이지만 타입은 여기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뭘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페이지 내비게이션은 여기에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죠.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 페이지 오브젝트는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냥 집어넣어야 되고요. 리플라이 페이지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것은 그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태그에 따라서 넣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타입이 적당히 맞아서 이제 처리가 돼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요. 저희 위아래로 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하고 저희 콘솔에 있는 거는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그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URL 데이터 처리되는 데이터가 좀 달라서 그렇지. 아시겠죠? 달랐지. 그 URL 받으시고요. 그 URL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저희가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받아야 돼요. 얘는 true니까 꼭 받아야 되고 URI도 꼭 받아야 되고 그 뒤에 커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더 붙일 거 있으면 여기다 붙여라.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페이지 오브젝트 한 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URI를 한 개 받고요. 리스트 URI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받아서 그 위에 더 붙일 거 있으면 더 붙여라. 이래서 구조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은데 사용하는 객체가 얘는 페이지 오브젝트고 얘는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다. 요거만 좀 다른 거죠. 달라서 처리가 돼서 그 처리할 때 이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뭐 no move라든지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no move 툴팁 쓴 거 똑같고요. 맞죠? 그 다음에 no move 페이지 그 움직이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이동 가능하지 못한 페이지입니다. 그 같은 페이지거나 그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면 이전으로 가자 이건 없고요. 그 현재 페이지가 맨 마지막이면 끝으로 가자 이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no move 페이지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 내비게이션 태그가 있어요. 이렇게 태그가 그 여기가 지금 그 부스랩 4로 고친 거고 위에 게 부스랩 3입니다. 아시겠죠? 이 형태에 맞춰 가지고 이게 쓰시는 거예요. 페이지 내비게이션으로 돼 있으니까 아 이거 구조가 페이지 내비게이션으로 돼 있구나. 그리고 그 li 태그에 그 클래스 이꼬르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써야 되는구나. 여기 페이지 여기 데이터 페이지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왜 써놨는지 아시죠? 여기 나중에 이제 그 이쪽에 페이지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그 세팅을 안 하는 경우 데이터 다시 페이지라는 걸 이용해서 jQuery 꺼내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페이지 내이션에 데이터 페이지 내이션 쓸 때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데이터들은 쌍따옴표랑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시는 게 여기 숫자이지만 그 실제적으로 데이터 가져오면 이제 숫자로 처리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처리를 해서 일단은 사용해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를 그냥 아무 이렇게 없이 쓰게 되면 이제 숫자로 되는데 연산을 하게 되면 얘가 숫자냐 아니냐를 따지셔야 되겠죠. 연산하지 않고 이제 데이터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쓰시고 거기다 클래스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써야 되는구나. li 태그에다가 이렇게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그 li 태그가 보이는 족족 이렇게 전부 다 그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쓴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li 태그 이렇게 쓰시면 그 li 태그 보이는 족족 저희가 이렇게 li 태그 밑에다가 이렇게 페이지 클래스를 붙여준다.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붙여주세요.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보시면서 처리합니다. li 태그가 보여요. 보이네 여기. li 태그가 보이면 이제 클래스 붙여주세요. 클래스 이렇게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또 이제 밑에 나서 li 태그가 있어요. 그럼 li 태그가 있는 대로 이제 써주시고 이거 if 문장에서는 여기 그 앵커 태그가 달라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li 태그를 밖으로 꺼내서 이제 그 앵커 태그만 cif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 고쳤어요. 아시겠죠? 기억이 안 나. 요거만 li 태그만 먼저 클래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게 li 태그 있으면 클래스를 붙여라. li 태그 있으면 클래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클래스를 붙여가지고 사용해주세요. 클래스.
li 태그가 있으면 전부 다 클래스를 붙여서 써주세요. 이렇게 페이지. 그럼 li 태그 여기 있죠? 이렇게 쓰시면 클래스 붙여가지고 저희가 사용해서 클래스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됐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스크립트는 한 게 툴팁이랑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마우스 오버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자 이런 거 일단 세팅해 놨는데 아직 안 쓰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써주시고요. 됐죠? 자, 이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li 태그는 그렇고 앵커 태그에 뭐가 붙었지?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앵커 태그에 나가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클래스를 뭘 붙였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페이지 링크라고 붙였네요. 페이지 링크. 앵커 태그에는 페이지 링크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한다. 여기는 클래스가 없으면 여기 클래스에 페이지 다시 링크라고 이렇게 한 개 붙여야 됩니다. 앵커 태그를 보시면 페이지 링크라고 전부 다 붙여주세요. 앵커 태그 이렇게 페이지 링크라고 붙여서 봐주세요. 페이지 링크 되시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맨 앞에 있는 거 이제 i 태그가 있는데 얘는 부트스트랩 3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트스트랩 3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현재 저희는 부트스트랩 4에 대한 라이브러리만 갖고 있습니다. 요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앵커 태그 쪽에 가보시면 저희가 맨 앞으로 가자가 이렇게 파에 파 백워드 이렇게 해서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백워드. 첫 번째 앵커 태그에 이제 클래스가 i 태그입니다. i 태그가 파에 파 백워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얘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래픽콘을 지우시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저장하세요. 저장해 주시고 얘는 이제 그 툴팁에 얘네들은 그 앵커 태그가 이동 가능한 앵커 태그고요. 앵커 태그에 해당이 되고 그 if 문장에 보세요. if cif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의 페이지가 1보다 크면은 이제 얘는 이 키거나 empty 쿼리가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쿼리가 비어 있으면 얘는 이제 n이니까 두 개를 만족하셔야 돼요. 쿼리가 이제 뒤에 넘어오는 데이터인데 이거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지금 뒤에 쿼리가 따로 붙는 건 없는데 이게 비어 있으면 이제 크거나 비어 있으면 얘는 이제 링크가 걸리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 자체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앞으로 못 가겠죠. 그래서 그래픽콘을 백워드, 패스트 백워드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파이에 파 백워드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얘는 이제 1페이지니까 링크가 이동이 못합니다. 이동을 못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세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 한번 하시면 여기 앞에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앵커 태그의 클래스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에 아이콘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거는 페이지 오브젝트 요거는 보시면 조건문이 똑같아요. 조건문이 똑같은데 여기 가운데 리플레이 오브젝트가 한 개 더 들어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는 페이지 오브젝트만 사용하는데 얘는 페이지 오브젝트 말고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댓글에 대한 페이지 오브젝트를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객체가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 이렇게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요거 지금 앵커 태그 하면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거 이제 썼는데 요거 링크 걸 때는 페이지 오브젝트도 넘겨야 되고 요거는 일반 게시판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넘겨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에 대한 쿼리도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에 대한 걸 넘기는 거를 보이시죠? 만약에 있다 그러면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더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툴팁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i 태그인데 파에 파 백워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보이게 된다.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전 페이지로 바로 앞 페이지로 가자.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 페이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가자.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의 스타트 페이지인데, 얘는 페이지 오브젝트의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죠. 페이지 오브젝트의 스타트 페이지를 마이너스 1로 이제 하자. 이거 데이터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가 li 태그인데 클래스를 이제 페이지 아이템으로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if 문장 보세요. 똑같아요. 테스트. 스타트 페이지가 1보다 커요. 그러면은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앞에 페이지.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1이 아니라는 얘기는 11이거나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1이면은 클릭을 하면 그 앞 페이지에 해당되는 10으로 와야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앞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 마이너스 1을 앵커 태그로 붙여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이동을 시켰어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에 그 스타트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이제 앞으로 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 페이지 여기 붙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 줄로 쫙 써는데 이거 뭐 어디서 엔터 칠 데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한 줄로 이렇게 길게 써놨습니다. 안 보이더라도 길게 써놔가지고 사용하고, 앵커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앵커 태그 클래스 뭘 붙여야 되죠? 이렇게 클래스 이꼬르 페이지 링크라고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앵커 태그에다가 이렇게 페이지 링크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이 여기 있죠. 레프트. 왼쪽으로 가자. 캐럿 레프트.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붙여줘야 된다. 클래스를 바꿔서 이렇게 붙여주기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도 마찬가지. 이렇게도 이제 백워드도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제 클래스, 핑크 페이지 링크, 앵커 태그에 페이지 링크 클래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앵커 태그 보이면 전부 다 페이지 링크라고 클래스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적당한 아이 태그에 해당되는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하시면 여기는 한 개짜리 저장 한 개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개짜리인데 뭐가 틀렸어요? 클래스가 두 개 붙은 것 같아요. 클래스 플러스 그 링크가 안 걸리는 건데 얘입니다. 얘 페이지 아이템 그 예전에 이렇게 박스로 나온 게 얘 때문에 얘는 왜 박스로 안 나왔지? 얘도 박스로 나와야 되는데 1도 박스로 나와야 되고, 그래 1도 박스는 위에 있는 거 박스로 안 나왔어요. 박스로 안 나온 이유는 클래스가 안 붙어서, 앵커 태그에 클래스가 안 붙었어요. 그죠? 링크에 대한 클래스가 안 붙어서 페이지 링크 박스 안에 여기 아이콘이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하고 요거는 맞춰졌죠? 박스 안에 이렇게 아이콘이 집어넣어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안 붙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시겠죠? 안 붙이면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 밑으로 이제 그 li 태그가 있고, 저희가 여기 페이지 아이템 고쳐놨고, 여기 지금 이제 파 레프트입니다. 그 캐럿 레프트 해당되는 거고, 얘도 캐럿 레프트.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고, 포이치분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자, 이제 포이치분 찾아보시고요. li 태그에서 클래스 붙였나? 클래스 잘 붙였습니다. 네. 자, 이제 포이치문 안에 li 태그에 클래스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놔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앵커 태그에 이동을 시킬 건지 말 건지 결정했는데, 앵커 태그에 이렇게 클래스가 페이지 링크라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클래스가 안 붙어 있죠. 안 붙어 있는데, 얘네들은 그 링크가 없을 때는 그냥 보이자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클래스 이꼬르 페이지 링크라고 되어 있는 거를 페이지 다시 링크라는 거 복사해서 앵커 태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 클래스 자체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쓰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저희가 현재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현재 페이지에 들어오게 된다면, 얘를 이제 그 페이지하고 CNT하고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붙여야 되냐면 클래스 이꼴에 액티브라고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앵커 태그에다가 액티브로 붙어 있는데 여기 클래스가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다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먹어요. 아시겠죠? 그 앞에 거는 먹는데 뒤에 거가 안 먹어가지고 이게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게 클래스를 합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좀 보시면 그 if 문장 써가지고 이렇게 물음표 쓴 다음에 그 여기는 true인 경우에, 그 다음 false인 경우에 엔터 드려드릴게요. 여기 쌍따옴표 밖에서는 엔터 치거나 블랭크 치시면 안 되는데, 여기 중간에 프로그램상에서는 여기가 물음표가 나왔잖아요. 물음표. 여기가 이제 조건문의 물음표고요. 그러면 문장이 다 안 끝난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이어져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엔터 치셔도 돼요. 여기서는. 쳐도 되는데, 클래스가 액티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래스 부분을 합쳐 주셔야 돼요.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써라. 이렇게. 페이지 아이템, 액티브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써주세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클래스를 얘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클래스가 이렇게 두 개가 붙거나, 한 개가 붙거나, 이렇게 한 개가 붙거나, 아시겠죠? 근데 얘도 복사해서, 요 안으로, 쌍따옴표에서 비어있는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여기에 역슬래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문자열이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개 더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지우세요. 지우시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현재 1페이지가 박스가 안 생겼는데, 이제 안 생기는 게 클래스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클래스가 액티브가 붙어요. 또 단칸 띄고 페이지 아이템이 붙어요. 여기는 요거는 쌍따옴표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역슬래시니까 요 문자열로 그냥 출력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출력을 합니다. 이거나 만약에 액티브가 안 붙으면 그냥 페이지 다시 아이템이 붙어야 돼요. 아이템이 안 붙이면 형식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사라지게 돼서 여기 아이템으로 붙이셔야 되고요.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좀 다르죠? 이해되시겠죠? 조금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있으니까 잘 보고 고치셔야 되고요. 포이치 바로 밑에 li 태그입니다. 바로 li 태그.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카운트가 1하고 같으면 이제 이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앵커 태그죠? 앵커 태그에 대한 페이지 링크. 그 위에 li 태그가 되는 페이지 아이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밑에도 앵커 태그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링크가 걸려 있는 거죠. 이제 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동이 가능했는데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 뒤에 쫙 가보시면 클래스가 없어요. 근데 클래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클래스를 한 개 붙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클래스는 요거죠, 요거. 클래스 링크입니다, 얘가. 링크가 걸려있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해주세요. 되시겠죠? 네. 이제 쓰시고, 붙일 때 얘는 넘버 붙이고요. 글번호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여기 페이지 오브 페이지 붙이고요. 리플라이 페이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에 대한 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not page query 붙여가지고 썼습니다. 작성했고요. 그래서 붙일 게 많으니까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 문장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쫙 가야 돼서 이렇게 한 줄로 써가지고 사용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이치가 끝납니다. 이렇게 포이치가 끝나는 걸로 해서 포이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고쳤습니다. 고쳐 사용했고요. 링크가 여기 지금 박스가 링크 안 걸렸는데 노 페이지인데 지금 박스가 없고 디자인이 안 생겼죠.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해가 쓰시면 이렇게 박스가 됐고 현재 페이지입니다라고 파란색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포이치문 밑에 거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기는 포이치문 보시면, 포이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li 태그가 맨 처음에 나와요. li 태그만 나온 건데, 앵커 태그만 바꾸면 된다 이거죠. 움직이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여기 li 태그에 해당되는 이 태그를, 두 개를, if 문장 밖으로 꺼내주세요. 꺼내가지고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기고 처리합니다. 됐죠? 처리하시고 밑에 보시면 이제 li 태그 한 개 있는데 li 태그는 지워주세요. 슬래시 li 태그는 지운다. 됐죠? 지우시고 위에 요 태그와
그 li 태그와 요거는 같아요. 이게 틀리면은 이렇게 못 써요. 근데 여기 같은 건데 페이지 아이템인데 요거하고 리플라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하고 요거는 같아야 합니다. li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근데 여기는 보니까 페이지 웨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했는데 요거 코드가 잘못되어 있죠. 리플라이 페이지 웨이트에 해당되는 거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클릭을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가 플러스 1. 설마 이제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요거하고 요거는 같아야 돼요. 얘는 이제 no move고요. no move.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얘는 move예요. click to move. next page 그룹. 다음으로 가자. 되시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근데 이제 여기 엔드 페이지는 여기 데이터 페이지는 엔드 페이지 클릭했을 때는 엔드 페이지로 다음으로 가니까 플러스 1이 맞는 것 같고요. 플러스 1. 다음으로 가자. 클래스는 아이템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로 그 조작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 아니고. 얘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li 태그는 지워요. 지우고 앵커 태그가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if 문장 탭키 누르시고 앵커 태그는 li 태그가 지웠으니까 앵커 태그가 너무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if 문장을 좀 이렇게 탭키 눌러주시고 앵커 태그는 좀 꺼내주세요. 꺼내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는 if 태그 밖으로 꺼내시는 거죠. 이렇게 슬래시 li 태그는 꺼내서 이 앞쪽으로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슬래시 li 태그. 그 앵커 태그가 링크를 걸리게 할 거냐 안 걸리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아시겠죠?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요 밑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포이치문이 끝나서 밑으로 가보시면 요겁니다. li 태그가 존재하고 여기 있죠. li 태그인데 리플라이 오브젝트 엔드로 하셔야 돼요. 얘는 페이지 오브젝트고요. if 문장에서 얘는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는 걸로 썼고요. 이해되시겠죠? 얘는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로 쓰셔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되셨나요? 그 리플라이 오브젝트에 그 다음 클릭하면 그 엔드 페이지에 다음으로 가자. 플러스 1에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가도록 만들자. 써놨고요. 그 페이지 아이템 써놨고요. 앵커 태그에 이제 클래스를 보셔야 돼요. 클래스 앵커 태그 클래스가 안 붙어 있어요. 앵커 태그 클래스는 여기 보시면 그 여기 클래스 있고 핑크 링크라고 페이지 링크라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안 붙어 있으니까 복사하셔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줘서 이제 페이지 링크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써주셔야 되고 요거는 부트스트랩 3에 해당되는 그래피콘이고 얘의 클래스를 이렇게 요거는 그 저희가 어썸포에 해당되는 CSS죠.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라이트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쓰시고 요 밑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앵커 태그에는 이거 지금 앵커 태그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클래스 페이지 링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페이지 링크를 붙여넣었어요. 그 위에 건 있습니다. 페이지 링크가 여기 밑에 거는 없어가지고 추가해놨습니다. 추가해놔서 사용했고요. 그렇게 쭉 해서 링크 걸린 건 써놨습니다. 리플라이 페이지부터로 그 조건을 물어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리플라이 페이지부터의 엔드 페이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의 엔드 페이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랑 이제 토탈 페이지랑 비교해 봤을 때 리플라이 페이지의 토탈 페이지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같으면 더 이상 이제 이동할 데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냥 끝났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앵커 태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얘도 테스팅 한번 해보시면 새로 고침 테스팅 해보시면 오른쪽 가는 화살표가 생겼어요. 현재는 1페이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클릭도 안 돼요. 클릭도 안 되고 그냥 손가락 표시는 나오지만 클릭해서 이동이 안 됩니다. 노 무브 페이지라서.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로 가자. 이거는 이제 고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li 태그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리셔야 되겠죠. 위로 올려서 if 문장 앞으로 꺼내 주셔야 돼요. 꺼내 주셔야 되고 if 문장에 해당되는 거 태그를 한번 눌러 주시고 앵커 태그 좀 꺼내 주시고요. 이렇게 앵커 태그 꺼내 주시고 맨 마지막에 li 태그는 좀 지워 주시고요.
그래서 li 태그를 밖으로 꺼냈다. 그 얘도 페이지 오브젝트가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가지고 써야 된다. 그죠? 네? 여기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토탈 페이지로 가자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 다시 페이지는 그 데이터만 표시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짠 것 같아요. 동작으로 별로 안 해서. 근데 얘는 클래스가 페이지 아이템입니다. 그 안에서 앵커 태그를 링크를 걸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요거 앵커 태그 여기는 또 고쳐놨어요. 이렇게 여기는 또 해놨어요. 그 리플라이 페이지부터. 그러니까 이해 이랬다 저랬다 했네요. 제가 해가 써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여기 있는 li 태그는 지워주시고요. 밑에 그 슬래시 li 태그는 밖으로 꺼내주세요. 밖으로 if 태그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if 문장 탭키 눌러서 좀 들여쓰기를 하시고, 들여쓰기를 해야 이제 눈에 확확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들여쓰기를 안 하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오십니다. 한 이 정도 이제 앵커 태그를 이제 선택하라 이거죠. 그 li 태그는 똑같아요. li 태그는 똑같고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똑같고 앵커 태그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소스가 좀 줄어들었죠. 몇 줄 더. 자, 이제 그 여기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지금 리플라이 오브젝트의 현재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까지 왔어요. 왔으면 이제 노 무브 해가지고 쓰는데 지금은 이제 얘가 적다죠. 적다. 엔더 페이지, 토탈 페이지까지 안 왔어요. 아시겠죠? 안 왔으면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라이 페이지에다가 여기에 토탈 페이지로 이제 세팅을 해라. 이렇게 토탈 페이지로 세팅해서 이동을 시키던 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됐죠? 이제 써놓으시고요. 여기는 클릭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앵커 태그에는 클래스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죠. 클래스가 안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클래스가 붙어 있는 거는 여기 링크, 클래스 이코로 페이지 링크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앵커 태그도 마찬가지죠. 클릭했으면 예, 링크가 걸려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앵커 태그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앵커 태그 안에 그 페이지 다시 링크라는 클래스가 붙어 있어야 된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i 태그의 맨 마지막, 이게 맨 마지막 페이지 가는 거니까, 바로, 이거 맨 마지막 페이지고, 바로 위에 거, 바로 앞에 거, 라이트로 가는 거는 지금 지정해놨습니다. 지정 고쳐놨고,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는 거, 포워드입니다. 파-다시 포워드. 라이트가 아니라 포워드. 파에 파-다시 포워드. 됐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 그래서 아이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고. 자, 여기는 앵커 태그는 페이지 다시 링크라는 클래스를 추가시켜야 합니다. 추가시키시고, i 태그에 클래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li 태그는 바로 위에 있는데, li 태그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클래스를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해놓고, 새로 고침, 이제 마지막 다 된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재 1페이지밖에 없어서 클릭하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이쪽에 이제 데이터를 더 추가시켜서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일반 게시판 글 내용이고요. 밑에 댓글 있는데 댓글에 이제 페이지 이동하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3개인데 등록을 막 시키셔야 돼요. 등록을 막 시켜서 이제 작성자 쓰시고 1111 이제 이렇게 계속 쓰셔서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클로즈. 자, 이제 몇 개 더 쓰시고 그 DB에서 늘리셔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1페이지밖에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썼어요. 야, 이거 언제 쓰냐 이거. 예, 6. 그 다음에 11개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7, 8, 9, 10, 11. 이제 이 페이지가 드디어 나올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쓰시면 여기 이제 1페이지 말고 2페이지가 나와야 돼요. 2페이지 클릭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2페이지로 클릭하시면 여기 오류 났어요.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